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토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두바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영국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한때는 취준생이었고 토익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다행히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경험을 좀 공유를 해보고 저만의 팁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토익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독학으로 토익을 공부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학원을 가시는 것 같고 또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학원을 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좀 모든 학생분들이 다 그렇듯이 좀 금전적으로 여유도 좀 없었고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의 유명한 강사들 현장 강의를 들으러 강남까지 간다는 것도 좀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베스트인 독학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토익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저만의 5가지 비법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았던,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빨리 실력이 늘 수 있겠다 하는 방법만 추려서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팁! 다양한 방법으로 단어를 외워라. 단어를 외우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찾아보면 의외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찾아본 바에 따르면 한 단어, 예를 들어 몇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보는 것보다는 그 단어를 마주하는 횟수, 예를 들어 듣거나 보거나 쓰거나 아니면 읽거나 하는 이런 횟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오래 기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물론 책을 가지고 누적해서 오늘은 1일차를 봤으면 내일은 1일, 2일, 그 다음 날은 1일, 2일, 3일 이렇게 하면 벌써 셋째 날에는 첫 번째 1일차는 벌써 3번을 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봤고요. 책뿐만이 아니라 플래시카드도 해보고 또 단어를 설명해주는 인강도 들어보고 거기다 퀴즐렛 같은 걸로 혼자 시험도 봐보고 때로는 프린트를 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거나 또 공책 같은 거에 조금씩 적어서 그날 밖에 나가는 순간 나는 오늘 밖에서 이거를 5번 최소한 봐야겠다. 그러면 친구 기다리면서 한번 보고 버스 기다리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단어를 마주하는 그 횟수를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어 공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따로 자세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팁! 교재를 단권화하라. 두 번째 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재는 여러 교재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재는 개념에 관한 교재, 문법이라던가 독해의 베이직을 설명해 주는 거라던가 이런 교재는 단권화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역시도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교재를 사게 되면은 끝을 내지 않고 계속 다른 교재를 사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설명해 주는 뭔가 기본기, 베이직에 관한 교재는 한 권을 만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어떻게 보냐? 누적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원 1을 봤으면 두 번째 날은 단원 1 플러스 단원 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고 어제 놓쳤던 것들을 또 오늘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사실 기출문제 교재랑은 조금 달라요. 기출문제 관련 교재는 조금 더 뒤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신 그 교재를 저는 최소 3번 이상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처음 볼 때랑 2번 볼 때랑 3번째 볼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처음 볼 때 안 보였던 게 2번째 보이고 또 이 정도면 내가 거의 내용을 다 알았던 것 같은데? 했는데 3번째 보면 이건 뭐였지? 하는 게 또 생깁니다. 이러면서 조금 공부에 흥미를 더 느낄 수도 있고 조금 더 처음에는 큰 덩어리만 채워놨다면 2번째, 3번째는
그 안을 채우는 작은 돌멩이도 넣고 마지막까지 가면 모래까지 다 넣어서 꽉 차게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 형광펜 공부법 돼지꼬리 땡땡! 이거는 독해 파트 7에 조금 더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팁입니다. 여러분이 좀 애매한 점수대에서 고득점으로 가시고 싶으시다면 이 공부법을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이 주어졌을 때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머릿속의 논리를 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답을 3번을 골랐다.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 근데 왠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감으로 3번, 4번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감으로 하다 보면 조금 방향을 잃기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형광펜을 가지고 내가 3번을 선택을 했으면 왜 그런지, 내가 왜 3번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장이나 단어를 이렇게 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채점을 할 때 그 해설지랑 비교를 해보면서 아, 해설지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구나.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였구나. 근데 내가 선택한 문장은 약간 조금 거리가 있는 문장을 선택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해석을 잘못했거나 단어를 몰랐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논리가 맞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잡아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공부법이 바로 형광펜 공부법입니다. 네 번째 팁, 기출문제를 활용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토플이나 IELTS처럼 토익보다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한 번씩 풀어줘라. 사실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저도 공부할 때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2주일 전에는 기출문제만 계속 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풀다 보면 되게 지치고 뭔가 점수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내 실력은 느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방법은 토플이나 IELTS처럼 리스닝, 리딩이 있는데 토익보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시험들 있죠. 그거를 한 번씩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약간 상대적이거든요. 이거를 풀고 다시 토익 기출을 보면 되게 웃기게 약간 쉬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푸실 때 한 번씩, 뭐 자주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좀 약간 지친다, 그리고 뭔가 안 느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한 번씩 이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팁은 틈공법입니다. 틈공법은 틈새 공부법을 제가 나름 줄여서 만든 단어인데요. 틈새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단어나 듣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공부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때 주로 틈공법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버스를 타기 전, 버스에서, 그리고 친구 기다릴 때 그냥 틈이 날 때마다 공책이나 뭐 단어장 꺼내서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뭐 어디 좀 멀리 갈 때는 전철 타거나 했을 때는 귀에다가 꽂고 계속 듣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근데 이 듣기 관련해서는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이, 이건 약간 3번 팁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매일매일 다양한 스크립트를 듣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하나를 여러 번 듣는 거를 모든 스크립트를 하기가 좀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1회에 나온 듣기 파일을 계속 듣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시간 날 때마다 귀에다 계속 꽂고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 우리 책도 다독과 정독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리스닝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스크립트를 꼼꼼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크립트도 또 이제 일반 우리가 앉아서 공부할 때는 또 그런 거를 계속 듣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만의 언어로 얘기를 해보자면 양치기하고 또 질적인 리스닝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팁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토익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게 완전히 쓸모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다 기초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스피킹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안 됐을 뿐,
그게 내 머릿속에 있고 내가 단어를 듣고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미국인 상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내가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스피킹에 도움 될 만한 방법으로 좀 더 해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단어를 소리내서 읽는다던가 예문을 좀 소리내서 읽는다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토익을 해야 되잖아요. 좀 이 토익이 저희 인생을 바꿔주진 못하지만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고 내가 해야 할 거라면 내가 다시 이렇게 해도 절대 못하겠다 할 만큼 미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익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고득점을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5가지 팁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거나 토익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